1월 2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언급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2,900만원, 이제 곧 있으면 3,000만원에 도달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2019년도 긴축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끝나고 현재 2019년도 2월, 3월, 4월, 5월 그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유사하다. 다만 우리가 또 다른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겠죠. 다만 가능성이 높은, 제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 비트코인의 1일 일봉 차트예요. 자, 보면 지금의 흐름과 유사한데요. 자, 바닥을 300만원, 350만원대를 찍고 바닥을 찍고 약 2달 가까이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죠. 이 물량을 소화할 때 미디어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물량 소화, 물량 소화. 그리고 급등이 나옵니다. 살짝 물량 소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죠. 다시 한번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미디어에선 끊임없이 헷갈리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또 겹쳐서 나오겠죠. 그 부분을 본인이 필터링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상승, 그 다음 다시 한번 물량 소화, 마지막에 급등.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죠. 그쵸? 3번의 파동 중에서 1차, 2차, 3차, 1번, 2번, 3번 구역.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자, 이 고점에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00만원, 1,600만원이라면 대략 한 1,000만원대, 1,200만원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닥에서 사는 것도 개인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9년도를 기술적인 반등 규모로 보는 그 이유, 세계 경제 침체,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단 하나이죠. 미국 기준금리가 4.50입니다. 아직 금리 상단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5% 기준점일 것 같아요. 전 세계 경제가 이 5%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받아줄 정도로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냐?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중국을 기준점으로 해서 유통망이 잠겼습니다. 중국이 봉쇄가 돼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왔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전 세계 곡물지대, 곡창지대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급등이 왔죠. 그리고 미국의 CPI, 유럽은 10%가 넘어갔었어요. 자, CPI가 9%가 넘어가면서 연준은 물가를 명분으로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자, 경기 전체 침체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소비, 생산, 고용, 투자 모든 부분을 실물 경제를 파일을 축소시켰습니다. 그건 뭐죠?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금리를 중단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과연 지금 전 세계에서 쓰러지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또는 기업들이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고금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 과연 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과 자산 시장이 이걸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이유에는 금융기관이, 은행이 수도꼭지를, 대출문을 잠갔습니다. 혈액을 잠갔기 때문에 혈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시나리오 1번을 정리를 하면, 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입니다. 자, 그때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원하는 금리 보이시죠? 2023년 03월에 0.5에서 2022년 12월 무려 9개월 만에 4% 올렸습니다. 역사상 거의 손가락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일이었어요. 즉 경제 펀더멘탈은 박살나고 있는데 금리를 끌어올려서 아직 경제 펀더멘탈이 박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 시장은 환호한다. 추후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결국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발 맞춰서 바로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지겠죠. 이유는 추후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나서 SEC에 대한 소송, 리플에 대한 소송이 종료가 되고 나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때 혈관을 깔아놓는 거죠. 왜? 금융기관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무너지고 나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보다 미리 자금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을 준비하는 듯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거부를 비판한다. 자, 따라오는 빗썸 경제연구소 가상자산 2023년 규제 초속 따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리플 소송은 중요 이벤트이다. 국내 기본법 입법 시 신뢰도 강화를 전망한다. 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거를 비트코인 시황과 맞춰서 코인 시장 시황과 맞춰서 언급을 드리면 시장은 폭락해 있습니다. 연준의 폭발적인 금리 인상에 의해서 4.5% 이제 5%에 육박하겠죠. 0.25, 0.25 금리 인상 중단하면 시장은 환호하면서 달려나갈 겁니다. 이에 발맞춰서 자, 시차를 두고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 종료, 따라오는 현물 ETF 승인, 시장은 조금 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때와는 다른 흐름으로서.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건 은행물에 대한 대출문에 대한 금리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할 만큼 미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와 유럽 경제와 일본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그다지 튼튼하지 못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 정체에서 고금리를 감당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저는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시장 크게 한번 노이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면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행정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폴리시 믹스를 겸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실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발맞춰서 미리 혈관을 깔아놓는 거죠. 왜?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거나 금융기관들의 자금들,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 자금들이 갈 수 있도록 혈관을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야 부양책이 실시가 되겠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일봉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상당히 멘탈이 흔들리죠. 급등 나올 때도 아마 천당과 지옥 또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때마다 흔들거리면 올바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없고요. 또한 적당하게 매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죠. 일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한번 달리면 수개월 달린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혈관을 깔아놓는 작업이 들어가게 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반영, 그리고 다가오는 전 세계 중앙은행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그 흐름을 언급을 드렸죠. 자, 이게 하루 흐름인데요. 한 달 흐름을 보시자고요. 자, 한 달간 보게 되면, 자, 보이시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예요. 자, 쉬지 않고 달려 나갑니다. 그쵸? 이걸 쪼개서 봤을 때 상당히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이 국면이에요. 이 국면. 자, 이제 양봉, 월봉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한번 찍은 겁니다. 자, 이때로 돌려봐도 만만치 않게 양봉 크기가 커요. 그쵸? 확대를 하면 양봉 크기가 무척 큽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거보다 살짝 길 수도 있고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구간, 아직은 5월, 4월, 6월 그 기준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물 ETF 승인 이전에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그 명확성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증권형 토큰 도입 속도 분나 SEC에 달렸다. 이것 또한 금융기관이 깔아올 수 있게 상품이면 상품, 증권이면 증권 여기에 대한 명확성과 법과 제도가 따라와야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겠죠. 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FTX 채권자 명단에 애플, 넷플릭스, 코인베이스가 포함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애플입니다. 전 세계 1위 애플의 주요 주주를 보시죠. 시가총액 1위.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2,765조. 자, 대한민국 증시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가상자산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더 크죠. 여기에 주요 주주는 누구다?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 자, 버핏이죠. 블랙록,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자, 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애플에. 글로벌 기득권, 금권과 유태인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자금들입니다. 뱅가드, 버크셔 회사의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자,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주주,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자, 출처가 같죠? 그러면 FTX 채권자 명단. 자, 이들만 있었습니까? 소프트뱅크. 자, 그리고 섹파이어 캐피탈. 자,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자, 그리고 블랙록도 여기 들어가 있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시장을 부시고 차단하고 지들의 팔 하나를 잘라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전 팔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 자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나서 손가락에 1000배 가까이 벌어들이게 되죠. 수급을 차단하고 이들은 판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이게 코인 시장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너무나 약소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100배, 200배, 300배를 넘어서 400배 이상 성장한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미래를 잇는 첫 번째 그런 지표. 한국경제 작년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4%,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골드만삭스, 미 물가 확실히 정점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35%. 제 기준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99.99999,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읽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비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의 첫 번째 지표입니다. UN 올해도 경제 불확실, 경제 성장률 전망 세계 1.9%, 한국 2.0%로 낮췄다는 거예요. 자, 캐나다 은행 기준금리 0.25% 상승, 주요국 중 첫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다. 자,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의미. 자, 그러면서 이미 까르다노, 에이다와 솔라나 9%가량 급등하였다. 지난주 기간 유입도. 이들은 먼저 들어와 있었다. 기존 세력들은.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갔다.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긴가 민가 진짜 갈까? 긴가 민가 헷갈리네? 이게 개인의 생각이죠. 이보다 조금 더 상승하면 진짜 가나보다 그때 들어오겠죠. 그쵸? 이때는 매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현금화에 대한 준비. 에그락 아마페님의 트위터인데요. 이분이 2012년 1월 9일 비트코인은 7.39달러였다. 10년 후 비트코인은 7만 달러였었다. 그리고 2023년 1월 26일 현재 XRP의 가격은 517원. 현재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중인데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10년 후에 XRP는 $10,000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점으로 해서 참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면 XRP의 $10,000에 대한 기준점은 뭐다? 참고사항일 뿐이다. 여기에는 CBDC, 전세계 CBDC의 유일한 거액 결제용 브릿지 연결 통화이자 자산으로서 사용됩니다. 사실 자산이죠. XRP의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를 처리하기 위해선 XRP의 가격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NFT, XNS20를 통해서 XRP 원장을 통해서 NFT가 발행되게 되죠. 여기서 또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또한 XRP 원장을 통해서 발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발맞춰서 바로 AMM, DEX, 자, 기타 등등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이 부분에서도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 자, 과연 몇 프로나 도착하게 될지 저는 1%그 미만이라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도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존 디틴 변호사가 1월 30일에 LBRI와 SEC의 소송 최종 심리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LBRI 토큰 LBC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LBRI 소송에서 SEC가 승소할 경우 모든 코인, 토큰의 2차 시장 거래가 미국에서 불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존 디튼은 덧붙였다. 자, 리플과 SEC 소송 사례는 좀 다르죠. ICO에 대한 유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은 너무나 의도적입니다. 가격을 눌러놨죠. 그래서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지난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펀더멘탈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방송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CBDC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자, 그 큰 그림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언급드렸던 시나리오 첫 번째, 물론 수정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명실상부하게 들어갔고 2023년 1월 기준 양봉이 온전히 찍혔습니다. 2월, 3월, 4월, 5월 그 기준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소송과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길어지던가 또는 박스권을 살짝 거칠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는 다가오는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늘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